스쿼트 자세를 보시면 최하단 구간을 올라오면서 엉덩이가 먼저 들리고 상체가 기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누구는 힙슈팅이라면서 잘못된 자세라 하고 누구는 힙드라이브라고 스킬이라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런 자세를 만드는지, 어떻게 잘못된 자세와 올바른 자세를 구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체에 비해 상체가 짧거나 허벅지가 정강이보다 긴 체형, 발목 가동성이 부족한 경우, 대퇴사두와 엉덩이 햄스트링 근력 차이, 대퇴사두 피로도 등에 의해 엉덩이가 들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체형과 가동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는 거의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게 되는데요. 공통점은 고관절 가동 범위를 많이 사용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상체가 더 기울어지는 스쿼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발목 가동성이 부족하면 무릎을 앞으로 충분히 보낼 수 없기 때문이고, 가동성이 충분하다고 해도 대퇴골이 길다면 어쩔 수 없이 엉덩이가 더 빠지기 때문에 상체를 기울여야 무게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몇몇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반이 접히는 부분이 무릎 관절과 평행한 풀스쿼트 깊이 자세입니다. 세 사람 모두 상체가 거의 45도 가까이 기울어져 있죠. 심지어 두 번째 사진의 제시카 뷰트너는 프론트 스쿼트인데도 상체각이 백스쿼트를 하는 양쪽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기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명 모두 발목 가동성이 부족해서라기보다 타고난 체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중국 역도 선수 루샤준의 체형과 스쿼트 자세를 함께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짧은 대퇴골 길이, 수직에 가까이 세워지는 상체각을 볼 수 있죠. 모든 스쿼트의 핵심 근육은 대퇴사두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의 차이는 리프팅을 시작할 때 고관절을 펴는 엉덩이, 햄스트링의 개입에서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사진은 프론트 스쿼트로 설명드리지만 백스쿼트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와 햄스트링을 많이 쓰는 사람은 개인에 따라 한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요. 상대적으로 리프팅 시작 구간에서 엉덩이가 더 많이 들리는 것입니다. 테크닉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근육 동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세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고관절을 펴는 엉덩이와 햄스트링은 무릎의 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 역시 같은 작용을 합니다. 하체 후면 근육의 협력이 최하단 구간에서 강한 출력을 내면서 무릎이 후방으로 빠지고 상체는 기울어지는 것이죠. 풀스쿼트 이상의 깊이로 앉는 분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좀 더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ATG 깊이에서 만들어지는 고관절과의 모멘트함이 풀스쿼트 깊이에서 만들어지는 고관절과의 모멘트함보다 더 적기 때문입니다. 고관절과의 모멘트함이 순간적으로 커지면서 후면 근육의 요구가 더 커지고, 이때 복압과 후면 근육이 버텨주면서 대퇴사두가 강하게 밀고 올라와야 합니다. 만약 대퇴사두가 약하거나 피로해졌다면 후면 근육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면서 무릎이 더 빠지거나 상체가 더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힙슈팅인지 힙드라이브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상체가 기울어졌을 때 바벨이 미드풋을 벗어나냐 유지하냐 차이입니다. 흔히 굿모닝 스쿼트라고 해서 가장 오른쪽 자세처럼 바벨이 미드풋을 이탈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보면 됩니다. 순간적으로 발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상체가 기울어지면서 허리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숙련된 리프터의 경우 최하단 구간을 탈출하고 나서 엉덩이를 다시 앞으로 약간 밀어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은 줄이고 대퇴사두를 좀 더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케네디의 스쿼트 자세를 보면 일반적으로 흔히 지적하는 잘못된 스쿼트 자세로 보이지만 저 자세로 300kg 이상 스쿼트를 수행합니다. 쉐이넌트의 스쿼트 자세도 상대적으로 뚜렷하지는 않지만 무릎이 빠지면서 엉덩이가 상방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형태를 힙드라이브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앨런이라고 하는 코치가 스타팅 스트렝스 방식의 로우바 스쿼트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엉덩이를 밀어넣는 것을 힙드라이브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꼬리뼈 부분을 팡팡 쳐주고 있죠. 저 부분을 수직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 힙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힙드라이브는 스킬이 아니라 모든 스쿼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파란 옷 아저씨를 보면 상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유지되면서 올라오기도 하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저 작은 차이가 힙슈팅과 힙드라이브를 가르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사두가 강하고 잘 쓰는 분들은 상체가 기울어지는 모습 없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사두가 강한 분들 역시 고반복에서 마지막 횟수에 가까워지거나 원RM에 가까운 무게로 수행할수록 어쩔 수 없이 엉덩이와 햄스트링의 협력이 커지기 때문에 상체가 기울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세 역시 상대적으로 대퇴골이 긴 분들이 대퇴골이 짧은 분들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된 자세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둔근을 사용하기 위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동작이긴 해도 허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허리 부담을 줄이고자 상체각이 기울어지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면 그만큼 무릎이 부담을 지게 됩니다. 특히 대퇴골이 길거나
상체가 짧은 분들은 풀스쿼트 지점에서 ATG 깊이까지 앉으려면 엉덩이를 뒤꿈치 사이에 밀어 넣으면서 무릎을 더 앞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엄청난 발목 가동성이 요구되는 자세이죠. 그래서 엉덩이가 먼저 들리는 것이 좋은 자세냐, 잘못된 자세냐를 판단하기 앞서 타고난 체형은 어떤지, 신체 밸런스, 근력 가동성은 어떤지, 고중량을 들어야 하는지, 고반복을 해야 하는지, 스쿼트의 깊이는 어떤지 등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 본인의 체형, 근력 수준 등에 따라 가능한 무릎과 허리 부담이 덜한 자세를 찾고 거기에 맞는 운동 루틴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세의 모든 것 파워라테스였습니다.